논란 끝에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확정됐습니다. 북한은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어떤 행동을 개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양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하고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팽재용 기자의 보도 보신 후에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양국은 지역 주민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했다며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 평가, 현장 실사 등의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주에서 작전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을 북핵으로부터 방어하고 국민 2천여만 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 부지를 주한미군 지휘협정 절차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주민들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성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배치 발표 직전에 계획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막판까지 정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결정됐습니다. 효율적인 위치 선정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한국, 미국이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시작한 지가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금방 보도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가지고 네. 후보 부지들을 점검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주, 경북 성주 지역으로 이제 확정을 하고 또 양국 국방장관이 이제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발표했듯이 두 가지를 주로 고려를 했어요. 한 가지는 군사적인 효용성이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군사적인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요 시설, 평택이라든지 또 군산이라든지 이 중요한 군사시설과 유사시에 한반도에 미군이 증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부산이라든지 네. 이런 중요한 시설들을 방어하고 또 우리 국민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를 방어할 수 있고 특히 원전이라든지 또 저유시설이라든지 주요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지역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을 성주라고 봤고요. 네. 국민의 안전은 결국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대공미사일 기지가 운용되고 있는 그 부대, 상당히 고도가 높고 그다음에 주민들 거주 지역으로부터도 분리돼 있는 네. 그런 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물론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둔 그런 결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도권 방어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결국은 미군 보호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사드가 어디에 배치되든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커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요소에서 네.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본 것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북한이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대략 스커드 미사일로 봅니다.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에서 대략 길게는 800 정도.
또 그 사격 고도가 대략 40에서 60km 정도 되고 수분 내에 수도권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드보다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가지고 요격이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비하고 있는데 그런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유사한 무기 체계들을 가지고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은 그렇게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을 결국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왜 이 땅에 왜 주둔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네. 주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한미군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도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역 발표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앞서서 장소가 확정된 순간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네,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중으로 또 반응을 내놓을 겁니다. 좀 격렬한 반응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총참모부 포병 지도국이 이제 뭐 중대 경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죠. 네. 예, 장소가 확정이 되는 그 시각부터 이제 물리적 대응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리적 대응이라는 게 뭐 포사격을 하겠습니까?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예, 뭐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당연히. 뭐 전쟁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남남 갈등을 더 이제 일으키고 그다음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대남 심리전이 일환이다. 그리고 위협의 일환, 공세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심각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이제 도발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력화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이제 남북 사이의 군사적 불균형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칫하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이제 주민들에게 알려지거나 군인들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들이 알려지면은 또 이제 무력감을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예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이제 격렬하게 반응을 함으로 해서 내부적인 그런 무력감들을 좀 달래고 네. 또 대남 공세의 측면에서는 공작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공세들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세를 취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기도 전에 지금 국내에서도 갈등,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남남 갈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미중 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고 전례 없이 강했던 대북 공조도 와해되고 있는 상황,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김정은이 바라던 바가 아닐까, 이 틈새를 분명히 비집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이제 북한으로서는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공조,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주요 국가들 또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일치 단결해서 중국을 향한 제재와 압박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틈새를 버려서 네. 자기들을 향한 압박과 제재의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그걸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이 김정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 그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사드의 배치는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도를 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의 갈등이 촉발되면서 그것이 결국 대북 공조전선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려를 하는 것은 뭐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국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나라거든요. 네. 결국은 중국은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5를 찬성을 했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하게 지키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뒤집는다면 중국의 국가 주석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국제사회가 결정한, 유엔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찬성했던 그 결의를 안 지킨다면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중국 스스로가 고립이 되는 것이고 네. 중국도 이제 국제사회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 손해를 중국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드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는 제가 분리 대응하리라고 봅니다. 중국이. 그리고 사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반발에 앞서서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그래야 사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우리 총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드 위협이 북한 핵미사일이 위협이 소멸된다면 사드의 배치 필요성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중국의 선택은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외교부 역시 대북 제재 공조와 사드 배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일각에서 중국 역시 북한이 비핵화로 가기 전까지는 관계 회복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제시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실 외교는 다르지 않느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 예. 회복이 될까요? 양면의 동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북핵 위협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우려하는 그런 사드라는 혹을 하나 단 셈이죠. 네.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제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결코 의견 취합 그리고 이해관계들이 다 맞지 않았었어요. 북한은 주체를 운운하면서 이제 러시아, 소련의 수정주의를 반대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국으로서는 중국의 대국주의 뭐 이런 것도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와의 중국하고의 수교죠. 이거는 그야말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배신을 당한 겁니다. 네.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결코 이해관계가 100%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미국하고의 대결, 미국하고의 마찰, 중국이 미국하고 마찰이 많이 있을수록 갈등이 고조될수록 결국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공유하는 네. 그런 공통 분모가 늘어날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을 북한과 김정은이 파고들겠죠. 그래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또 미국을 더 괴롭히고 압박하는데 그리고 미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이제 중국하고 같이 공조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G2 국가로서 중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이제 대국으로서 핵 확산이라고 할지 북핵 위협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사드나 이제 남중국해 이런 것과는 분명히 구분해서 이제 별개의 문제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남중국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중국 역시 좀 셈법이 복잡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그런데 국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남남 갈등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인데 해법은 없을까요? 예, 이제 아마 이제 성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성주 군민들 아주 정말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신 것 네. 같고 또 국방부에 와서 지금 항의를 하시고 또 뭐 설명도 듣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국내에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근거 없는 괴담들, 유언 비어들을 확산시키고 그걸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현상이죠. 이제 특히 전자파가 몸에 위해를 주어서 뭐 불임을 가져온다,
또는 뭐 참외 농사가 망친다 이런 근거 없는 낭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이 국민들을 그렇게 고통받게 만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지대, 약 400m 고지대, 또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1.5km 이상 분리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전자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뭐 핸드폰도 전자파가 나오고요.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에서도 다 전자파가 나오는데 이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레이더들이 주요 고지마다 배치돼 있고 네. 그 레이더와 함께 근무하는 공군 장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이더 때문에 전자파를 입어가지고 불치병을 앓았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번에 이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그 레이더가 100m 안에는 전자파 위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고 각도 5도로부터 45도 위쪽, 북쪽으로 이 전자파, 다시 말하면 이 레이더파가 나가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나 상주 군민들이 이 경작을 하고 있는 참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이걸 우리 이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드 배치로 인한 그 어려움, 다시 말하면 이제 성주 군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성주 참외를 하나 먹을 걸 2개 먹고 3개 먹고 이렇게 성주 참외 팔아주기 운동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벌여서 성주 군민들이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정부, 국민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괴담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고 또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또 서로가 또 도울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김 의원님, 그 북한은 사드를 빌미로 아마 심리적 갈등을 더 유발시키고 또 노골적으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가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최악의 상태인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끌고 갈까요? 네, 미국하고는 아마 오바마 대통령 임기 얼마 남지도 네.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엄중하게는 북한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김정은을 포함해서 이제 인권 관련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사상 초유 제3국 지도자를 이제 인권 관련해서 제재 리스트에 올린 건 처음이고요. 또 북한 김씨 일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도부를 제재 리스트에 올린 제재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하고의 이제 대결 관계 그런 것들 좀 극단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뉴욕 채널을 통해서 이제 외교적인 채널 다 끊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의 관계는 지금부터는 전시법에 준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인질을 또 잡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구실을 통해서 이제 DMZ를 통해서 도발한다고 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인명 살상을 포함한 인명 피해를 포함한 그런 극단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을 이제 시사해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8월달에 한미 군사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은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다는 거는 국가 지도부가 바뀌면서 정책 결정에서 이제 좀 일종의 공백 상태이거든요. 그걸 계기로 도발을 할 수 있는 군사적인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거죠. 해서 아마 당분간은 북미 사이의 긴장 관계 그리고 대결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더 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드의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자마자 앞서서 저희가 쭉 얘기해봤지만 북한이 중러의 반발에 편승해서 같이 더 격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그런 판단과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북한의 반응을 보면 북한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군사적인 행동에 돌입을 하겠다. 특히 배치 지역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물리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과 북한이 이것을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수혜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적절한 표현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물론 북중과 이 서방 국제사회와의 공조 균열이 생기고 그것이 대북 압박과 제재 전선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김정은이가 수혜를 입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드 배치 자체가 김정은이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편협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일치돼서 김정은의 잘못된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고 킬트레인이라든지 KAMD라든지 이렇게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다면 결국 그것을 가지고 협상도 안 되고 사용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제재만 받고 그러면 김정은과 북한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김정은이 수혜자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판단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유연성, 균형 감각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